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전국은 그야말로 조국 블랙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계급과 세대를 가로질러 국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죠. 정치권은 물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까지 논란과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은 장관 임명 철회를 외치며 장외로 나섰는데 지지자들 사이에 이런 당부와 충고가 쏟아졌습니다. 대표님, 조국 사태 전후로 한국당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떤 부분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단식 투쟁하십시오. 국회에서 강력하게 단식 투쟁하셔야 합니다. 외쳐주십시오. 정말로 외쳐주십시오. 탄핵이 무효라고 탄핵 무효라고 외쳐주십시오. 정식을 정리해달라고 외쳐주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탄핵이 무효라고 외쳐주십시오.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힘을 쓰려고 하면은 언론을 대고 외치십시오. 이거 들지 말고 청와대로 넘어가십시오. 청와대로 들어가십시오. 조국도 파헤치고, 나경원도 파헤치고, 황교안도 파헤치고, 조국은 사퇴하라! 저희 아이가 7, 8월에 실험을 했고 그 이후에 그 과학경시대회에 나가고 그리고 나서 포스터를 작성하기까지 1년의 과정이 전부 다 저희 아이가 실험하고 저희 아이가 작성한 것입니다. 특혜나 이런 거 전혀 없었다는 말씀? 네, 없습니다. 이름 동제에 대해서는 다가거나 이름 동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우리 아이가 다 쓴 겁니다.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아이가 실력과 상관없이 대학을 간 것처럼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뷰 중. 건강을 지켜. 우리 머리 다 삭발합시다. 보고 오신 것처럼 조국 정국에서 강공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문 속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정기국회 일정까지 거부하면서 삭발투쟁에 돌입한 한국당, 청와대 앞에서 촛불 집회도 열었는데요.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며 밤늦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던 중 차마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 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 검사들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국 퇴진 투쟁이든 정권 타도 투쟁이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국회의 책임마저 방기한다면 그 어떠한 투쟁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머릿속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에요. 문제가 돼가지고 막 시끄러워질 때도 이거 뭐라 텀블러라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또 탁 가서 기자들 앞에 써갖고 또 뭐 얘기를 하더라고. 참 가증스럽더라고. 좌파의 실체를 우리가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국 사태를 통해서 저들의 진면목을 봤습니다. 거기서 또 세대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586 좌파들의 민낯이 드러나온 거다. 그리고 이미 586도 이제 시효가 끝났다 나가라. 꼰대 좌파라는 말. 꼰대 좌파. 지금 우리 당 취재하는 많은 기자들이 한국당 모습을 보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 하는 데서 이제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왔겠죠 아마. 네, 그렇죠. 여기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요. 기자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전면 투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 대표로서의 책임,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 여기 함께 해주시면서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격려의 힘으로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내놓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질문은 길어도 답변은 짧게. 질의에 나선 국회의원들, 원하는 답변이 금방 나오지 않으면 답답해하거나 호통을 치기도 하죠. 회의장에서 주제와 상관없는 발언, 또 듣고 싶지 않은 발언이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말이죠. 외교부 장관 아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소미아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네, 중요한 정책이니까 저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대응 보복 조치를 내세운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 통일부 장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소미아 이것은 군사에 관해서 좀 다소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까?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까?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요, 안 봐요? 군사적인 NSC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국방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아따 참말로 뭐가 말이 그렇게 귀여워?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것만 한번 읽어봐봐. 그 차원이 다릅니다. 참나, 정말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알았어요. 예. 경원선 있죠, 경원선. 네. 이것은 완전히 이제 종단으로 시베리아로 연결해서 가는 가장 짧은 철도예요. 근데 왜 이거 예산까지 1,507억 예산까지 받아갖고도 착공도 안 하고 제대로 이거 진행을 안 하죠? 지금 군사 분계선까지 그 연장하는 문제에 관련돼서는 태봉국 철원성에 대한 아따 참말로. 그러면 처음에 이거 합작에 그러면은 그게 저기 문화재가 있다는 거 몰랐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핑계를 대도 좀 될 것도 국민들이 납득할 것을 해야지. 강경화 장관님, 예. 법무부를 영어로 뭐랍니까? Department of Justice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저희는 그래, 영어로 Ministry of 그래 합시다. 법무부 장관은 Minister of Justice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게 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정의로운 것은 정의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의가 어떻고 해서 봤자 사람들 눈에 그거 정의롭지 않게 보이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지. 이 법무부 장관이 과연 그 맹칭에 걸맞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느냐? 국민들 눈에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한번 봅시다. 집에서 쓰던 컴퓨터 2대, 부인이 학교에 쓰던 컴퓨터 1대 하드를 교체를 했어요. 그 조카하고 2명이 청문회를 앞두고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도주해버렸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통화하면서 이거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국민들 눈에 정의롭게 보이냐 이거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공수처라는 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 외통이에요. 여기 외통이에요. 법사위가 아니고 결산과 권한에 관한 걸 말씀을 하시라고 토론을 하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니 언제부터 무슨 의원들이 상대당 의원들 다른 평가했어요? 네? 검찰 수사하는 거 방해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야 지금? 원만한 상임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세요, 주 대표. 언제부터 이렇게 뭐 꼬치꼬치 했어? 자, 주 대표가 나가서 불만 사안이 아니잖아. 수그러들 줄 모르는 논란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는 각 정당의 셈법은 가지각색입니다. 정당 지도부가 조 장관의 방문을 맞이하면서 속마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요. 누군가에겐 창밖에 보이는 전망마저 조국 논란을 떠오르게 했나 봅니다. 자리가 좁지 않으실까 봐. 아이고 오십시오. 일단 인상에 남는 게 2005년도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할 때 피의자 신문조서를 위주로 하던 그 재판에서 공판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판이 되면서 그 국민들의 인권이 많이 개선되는 걸 지금 이제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제도와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권리를 행사했던 그런 쪽에서의 저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은 충분히 잘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겠습니다. 오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그 민생이 먼저다. 근데 자꾸 조국에서 뭐 블랙홀이 돼가지고 다 마비가 되고 손을 누가 키우나 그런 입장인데 면전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닌가. 이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 과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우리 장관님께서 좀 사퇴의 어떤 명단을 내리시는 게 가장 어떤 순리에 맞는 그런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저 조명 괜찮아요? 잠깐 내려드려요. 어떻게 할까요? 그걸? 아니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방이 얼마나 조명이 아니 저기 앞에가 쭉 조망이 좋았는데 저 풀센터 지으면서 그게 사람 운명이란 게 이상한 것 같아. 제일 좋은 데 찾아와서 6.15 왔는데 한강이 쫙 보이고 노름이 보이는데 어느 날 또 저걸 지워버리니까 숫자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또 바꿀 수도 없잖아.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것 아닌가. 조국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여권을 중심으로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도 보호해야겠고 알 권리도 무시 못하겠고 이러기도 저러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듯한 모습이 일선 경찰서에서도 엿보였습니다. 최근
다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의 대부분이 수사 단계에 집중됨으로써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많은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는 경찰 조직의 가장 큰 현안으로 이미 부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우리 현장 수사관들은 보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피의자 인권보 이런 것들이 그 국민의 알 권리하고 충돌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답변을 좀 다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해 여성분들이 장애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살인하고 사체 유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익산은 어딘가요? 예? 익산 지역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세번으로 몰려서 살아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라 대략 이유가 한번 알려주세요. 사업하려고 했는지 뭐. 세세한 부분은 지금 현재가 수사 진행 중이라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왜 폭행했어요? 같이 살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슨 말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예, 인정한 걸로 이렇게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방법이 아니라 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요것으로 저희 답변 드리고 저 부족했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빈 여러분들과 발제자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설 공표 화이팅 하면 안 돼. 그럼 하자는 얘기야.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